자, JBC 뉴스 7월 13일 날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울 은평 여성의 전화 사무실에서요. 사무실에서 성추행을 혐의로 이제 경찰에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가 기자회견을 이제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4년간 일액에 의한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비서에게 속옷 차림 사진을 전송하고 또 집무실로 불러가지고 안아달라는 등 또 무릎에 입술을 맞춰달라는 등 갖가지 변태적 행위를 다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비서가요 상당히 똑똑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뭐 경찰 수사 과정에 의해서고 뭐 삭제되거나 뭐 잘못될 줄 알고 이미 다 그걸 확보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개쓰레기들을요. 오늘 제가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요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여권 여성 의원들 뿐만 아니라 공지영이라는 작가 등 이 좌파 오직 이 대깨문 소속 애들은요 지금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원순이 뜻을 기억하자니 그분의 뜻을 뭐 기억이 하자니 뭐 어떤 기리자니 어떠니 온갖 지금 조문 행렬로 또 그 여성을 2차 3차 죽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여성 반드시 자기는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자기는 진실투쟁하겠다. 또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도 현재 재빨리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이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린 것은 경찰의 입장이고요. 아마도 경찰도 재빨리 공소권 없음 결정 내린 것은 뭔지 모르는 이 사건 자체의 메가톤급 폭풍을 감당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사건 자체를 문 닫아버린 거 아니냐. 물론 경찰이 뭐 당사자가 자살을 하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같은 경우는 진실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지금 각계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경찰의 의무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나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공소권 없음으로 가는 것은 그거는 경찰의 입장입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식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냐면요. 자칫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도덕성, 성윤리 의식들 이 자체에 대한 메가톤급으로 이 자체의 지금 문재인 정권을 뒷바꿀 수 있을 정도의 큰 파문이 일 겁니다. 아마도 좌파들도 지금 오늘 기자회견을 봤다 그러면요. 그 여성의 절규. 저는 그 여성의 절규를 들으니까요. 제 스스로가 지켜주고 싶다. 제 스스로가 이 여성에게 정말 이 진실의 어떤 투쟁을 할 수 있게끔 모든 지원과 협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굳어집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개판 5분 직전 사회더라도요. 저 4년 동안 한 여성을 저렇게 위력에 의해 가지고 성희롱과 성추행을 끊임없이 해오고 거기에 대해서 호소를 하더라도 설마 우리 시장님이 그럴 것인가 라는 식의 어떤 비호를 했던 자들 모든 자들은 천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JBC 뉴스요 긴급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이지만 착잡한데 어쨌든 이 문제의 부분들은 물론 이 피해 여성 고소인의 주장이겠지만요. 이 주장 자체가 그냥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일방의 주장이 아닌 정확한 정황 증거를 가지고 외치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대단한 파문을 일으킬 가능성이 또 있고 지금 자유우파 국민들은 이 모든 국민들은요. 이 여성을 보호해 줘야 되는 데는 주안점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자기 딸이 만약에 자신의 딸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요. 박원순이는 어떻게 입장을 취했을까요? 또 자신의 딸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요. 문재인 씨는 박 시장의 그 빈소에 조화를 보냈을까요? 또 자신의 딸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특히 여성 의원들은
침묵을 하고 있었을까요? 또 자신의 딸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공지영 작가는 그렇게 박 시장을 옹호하는 글을 적었을까요? 또 자신의 딸들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제2의 제3의 가해를 할 수 있을까요? 또 자신의 딸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또 자신이 그렇게 당했다 그러면 아무리 박원순 시장과 대깨문을 소속들이지만요. 그 20, 30대 여성들이 그 여성을 이 피해 여성을 조롱하고 2차 가해를 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기자회견, 한국 여성전화사무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소위 진짜 이 19금 이하 볼 수 없을 정도의 이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였던 그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요. 시장 이력에 대한 성폭력은 지속적이었다. 그리고 오늘 이미경 성폭력 상담소장은 밝혔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이력에 의한 비서 성폭력은 4년간 지속됐다. 피해자는 부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이 시장이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사항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피해성 변호인을 맡았던 변호사는요, 이 집무실 안에 있는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서 안아달라고 신체 접촉을 했다. 또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도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도 성폭력도 이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는 오늘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초대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송했다. 그리고 속옷만 입은 빤스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는요, 그 친구의 어떤 시간 홀로 많이 힘들어 아팠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그리고 이날 이제 또 이 김혜정 한국 성폭력 상담소 부소장이 이 대독한 피해자의 글에 따르면요, 피해자는 처음 그때 저는 신고했어야 마땅했다. 그랬다 그러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어 후회했다. 그리고 또 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받은 날 제 존엄을 해쳤던 분께 스스로 인간 존엄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죽음 그 두 글자는 제가 그토록 괴로워했던 시간에도 입에 담지 못한 단어라며 너무나 실망스럽고 아직도 믿고 싶지 않다라며 고인을 명복을 빈다 했는데요. 정말 이 인간이 저지를 수 없는 가장 잔혹한 인간을, 이 박원순님 누굽니까? 시민운동가이고 또 대한민국에서 성희롱 관련해가지고 처음으로 우리가 법정 성소를 이끌었던 여성 인권 변호사의 대명사였던 그 박원순이 결국은 박원순이가 극단적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웬만한 좌파들 얼굴 두꺼워가지고 배째라식인데 배째라.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거돈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여성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을 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얼버무리면서 그 자를 우리가 구속 자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는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이 상황을 볼 때는 4년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갔다 그러면요, 이 여성은 그 관련해가지고 수많은 자료와 수많은 이보다 더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충격적인 내용들을 더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합니다. 물론 지금 이에 대해서 또 서울시라든지 박원순 시장의 유가족들은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다른 입장 표명도 할 수 있겠지만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진실적 측면에서 볼 때는 완전히 진게임이다. 완전히 진게임이고, 특히 지금 이 피해 여성들을 이 피해 여성들을 조롱했던 자들도 지금 오늘 이 기자회견을 계기로 그들이 또 어떤 반응을 또 어떤 3차적인 가해를 할지 저는 기회에 관련해 가지고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지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오거돈 또 안희정 성폭력 사건 때도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전형적인 직장 내 성추행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되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고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진상 규명이 없이는 절대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오늘 이 내용들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박 시장은 이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온 사회적인 리더였다. 그래도 그 또한 직장 내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적 대상화
또 성희롱, 성추행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 이후 성희롱 해방이 법제화되고 그 또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직장 내 성폭행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해온 듯 했지만 본인 스스로 가해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미투 운동, 안희정 전 충남지사 그리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그 사안이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해당된다는 점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요, 정치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지금 안겨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좌파의 이 이중성들, 진짜 이 성추행 관련해가지고 좌파들의 내로남불의 그 본질적 모습들을 그대로 다 오늘 드러내게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아마도 이 기존 여성 단체들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문제는 쉽게 넘어갈 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기자회견이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박원순 시장 장례위원회에서는 피해 호소인 그 기자회견을 제후해 달라고 했는데요. 아마 제후해 달라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메가톤급 성폭행 관련해가 성추행 관련해가지고 지금 기자회견 내용이 있으니까요. 이것은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좌파 시장들의 도덕성들, 좌파 시장들 지금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또 폭력적 물리 조폭 같은 행위들 이 모든 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던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밝혀진 게 이 정도라면요. 아마도 그 위에 다른 지금 따블당 지금 이 대한민국 정치 권력 세력들이 여성들을 성희롱 성추행하지 않나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자들도 상당수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M번방 사건이 터진 이후에 문재인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M번방 사건을 저는 수사해가지고 착출해라. 이것은 여성의 어떤 성폭행을 한 거다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성폭행을 하고 여성을 그렇게 인권 유린을 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입을 닫고 특히 여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권의 여성 의원들 자체는요 보다 대부분 다 침묵을 하거나 이 박원순 시장을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좌파의 얼굴입니다. 사람이 야누스 스티브 잡슨의 야누스 우리가 스티븐 거기 보면요 인간은 항상 악마 그리고 천사의 두 얼굴이 있다. 천사와 악마의 두 얼굴이 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 시민들에게 천사의 얼굴을 했지만 한 여성에게는 악마의 짓거리를 했다. 악마의 짓거리를 해서 이 두 얼굴로 이 대한민국을 살았다. 어쩌면 이 두 얼굴로 대한민국을 사는 자들은요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의 좌파들 일각 세력들 물론 좌파들이고 모두들 다 진보적 인사들이라 모두 다 그런 식의 어떤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엉터리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집을 삼키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들이 대한민국을 성공화국, 성폭행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오직 박원순이를 지지하려고 또 박원순이에 대한 어떤 그 공격을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2차 가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바로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이런 자들을 서울시장으로 이런 자들을 국회의원으로 이런 자들을 충남지사 이런 자들을 부산시장으로 뽑았다는 것들이죠. 저는 이 사건은요. 지금 문재인 정권 자칫 빨간 경고가 터진 거라고 합니다.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이 또 드루킹 대권 사건의 김경수 또 울산시장 송철호 이 부도덕함들 그리고 그들은 또 한명숙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던 한명숙에 대해서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온갖 짓거리를 따고 있습니다. 또 MBC 또 채널A 한동훈 검사장의 그 사건 자체, 조작 사건 자체를 가지고 지금 윤석열 총장을 짓누르고 법치를 파괴시키려고 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해진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왜 그들이 왜 이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이유가 아마 여기서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이 자유우파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우리 공화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그리고 이 여성 보호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도 아마 긴급 아마 여성 의원들 중심으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재빠른 어떤 결과에 대한 물들을 하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 피해 여성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여주지 않고 또 다른 이 여성이 극단적 삶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면요,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권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을 뒤엎을 수 있는 아주 큰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 여성이 그런 극단적 삶을 선택하지 않게끔 저는 바랄 따름입니다. 그리고 JBC 뉴스도 이 여성이 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또 이 여성에 대한 공격, 이 비서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방송으로서 전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묵과할 수 없는 시장이고, 박원순 시장은 이 퇴근 후에도 엄란한 문자와 엄란한 속옷까지도, 자기 속옷까지도, 빤스 사진까지도 함께 엄란 문자를 보내댑니다. 야, 박 시장 엄란 문자. 박 시장이, 우리가 정치권 인사들이 농담을 잘하거든요. 농담을 잘하는데 이 정도까지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업무 시간 이 정도 되면 박원순 시장은 그 정신병자입니다. 정신병자고요. 이거 이만큼 되면 변태입니다. 변태 플러스 정신병자가 지금 대한민국 수도권 천만 서울의 시장의 대변인이 되고 있다는 것들, 이런 자가 지금 서울시장 후보, 이런 자가 지금 대통령 선거, 대통령 후보로 지금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 자체, 이런 자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으면 이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사생활을 언급하고 신체를 접촉하고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는 시청 내부에서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답니다. 부서 변경이 이루어진 후에도 계속적인 연락이 취해왔고,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사항이 전달됐답니다. 고소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수사한 내용과 고소 사실이 시장에게 전달됐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고소사실 진행할 수 있겠냐. 이 자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서울경찰청에서 이 관련해가지고 지난 9일 날 대책회를 가졌답니다. 자, 대책회를 가졌다는 이 자체는 이 뭐냐면, 이런 고소 사실들이 박원순 시장에 그대로 전달됐기 때문에 박 시장 그 내용들 보고를 받고 아마 극단적 삶을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산이면요, 저는 볼 때는 이 문재인 씨에게도 보고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문재인 씨에게 사전 보고가 됐다. 이 문제도 밝힐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문재인 씨에게 보고를 됐고, 또 원래대로라면 총리실, 모르겠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이 문제를 사전에 보고받았는지, 정세균 총리하고 9일날 점심 약속이 있었지만 9일 점심 약속을 박원순 시장은 파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도 제가 추측할 건데는 이 여권 핵심 고위 관계자, 또 문재인 씨한테 분명히 전달됐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통상 우리가 A급 보고, 이 서울시장 그거는 특 A급 보고입니다. 이 사건은요, 특 A급 보고, 이 자체는 이 전국의 전체적인 흐름과 이 도덕성까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경찰, 이 청와대 핵심 비서실장 혹은 민정수석실을 통해 가지고, 또 민정수석실에는 파견 경찰 관계자들도 많습니다. 몇 명 있습니다. 막 그런 자들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바로 직보가 됐을 것이다. 그러면 이 대통령 직보됐다는 이 자체는, 이 자체로서 그들은 아마도 이 사건을 사전에 입수 알고 있었다. 아마 이거는 문재인 정권 쪽에도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초대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 문자를 전송했다.
지속적으로 음란 문자가 어떤 범위의 음란 문자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뭐 여러 가지 이유 추측만 됩니다. 그리고 속옷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데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우리가 단순히 봐야 될 사건은 아니고요. 이 사건은 이 정권의 도덕적인 측면들, 이 정권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동안 국민들은 조국의 내로남불, 또 윤미향의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뭐 소위 그 내로남불 자체는요, 자기의 피부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피부에 와닿지 않고 도덕적으로 질타를 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한 인권을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은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소위 이 반응 속도가 늦습니다. 반응 속도가 늦는데 만약 이게 대한 불이만 붙인다 그러면요,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이 관련해 가지고 관련 단체에 있는 분들, 또 이 입장에서 이 피해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요, 얼른 빨리 마음의 중심을 잡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한 설정을 지금 해야 된다고 JBC 뉴스는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그리고 이 박원순 시장의 집무실, 이 집무실은요, 누구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집무실 안에서 침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침실은 아마 CCTV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침실에서 우리가 무슨 그런 일이 있었냐고 반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비서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일에 의한 성폭행, 성추행을 당했기 때문에 그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인 증거 자료라든지, 혹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정식과 상담을 통해가지고 시장이 나를 집무실로 불려가지고 침실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정신과 상담 기록이라든지, 또 주변 사람들, 또 가족들에게 그런 사실들을 알렸던 그런 내용들만 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든지 이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오늘 이 정도에서 박원순 시장이 바로 오늘 장례를 발인을 하자마자 이런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 자체는요, 그만큼 이 박 시장에 대한 관련 증거 자료가 차고 넘치란다. 이 차고 나는 증거 자료에 대해서 아마 전략적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느냐. 오늘 한국 여성회처나 또 성폭력 피해 상담소 그 소장이 기자회견하는 그런 모습들, 또 그들의 어떤 입장을 보니까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여성 입장에서는요, 반드시 이걸 밝히겠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정확한 증거 자료가 있다. 라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 단체들도 따지고 보면 예전에는 다른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또 이 여권 쪽 입장에서 상당히 입장을 썼던 분들인데요. 이들이 지금 바로 이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이런 폭로를 하고 이 여성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다는 것 자체는 이 정권에서 좌파 여성들도 돌아서고, 또 이 좌파 정권에서 돌아서는 이 여성들이 만약에 문재인 정권의 치부에 대해서 도전하고, 또 문재인 정권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공방에 부리면요, 대한민국은 지금 말 그대로 이 전국, 그러니까 성폭행, 성추행, 또 박원순 시장의 자살, 이 문제가 대한민국의 최대 이슈로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느냐. 아마 이것은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많은 외신들은 박 시장의 자살에 대해서 한국의 대선 후보가 자살을 했다라는 극단적 삶을 선택했다 보도했지만요, 이 보도의 핵심 내용들이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 세계에서는 지금 박 시장, 서울특별시장, 이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1000만 도시의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미국 해외에서는 준 대통령이라까지 삼선 시장을 했기 때문에 준 대통령이라는 소리까지 듣는 그런 시장이 이런 식의 변태적 행위여져 있다. 이것은 세계 토픽감이고요. 대한민국 국익을 깔아뭉개고 망구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5일장을 치렀습니다. 5일장을 치르면서 눈썹 하나 깜짝하지 않고 5일장을 치렀습니다.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청와대 홈 게시판에서 56만 명 이상이, 지금 현재 더 숫자 올라갔습니다. 56만 명 이상이 지금 이들에게 지금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이 박원순 장례는 5일장 서울특별시장 하는 거 반대한다고 했지만, 이들이 5일장을 끝까지 해 나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이 국민들의 분노, 국민들이 이 분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JBC 뉴스는요, 또 다른 이 얘기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에게 속속속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이 사건, 이거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이 부도덕성들, 그리고 성에 대한 인식들, 여성을 말로만 인권을 외쳤던 피해자 중심에 서겠다는 이 정권 자체의 모든 실태를 한꺼번에 드러내주는 메가톤급 사건이라 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여성의 주장입니다. 이 고소 여성의 주장이고, 아마도 이 주장에 맞서가
나가가지고 서울시 입장이라든지 경찰 혹은 또 관계당국 또 여건 또 나가가지고 이 경찰들 입장들 또 가족들 입장들도 이에 대해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밝혔던 내용들이 밝히면 밝힐수록 거짓말을 낳는 형국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키는 아마도 서울시장 비서 역할을 했던 그분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 굉장히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분을 보호해줘야 되고 그분이 자칫적으로 또 신체적 이익에 가할 수 있는 이 아주 극단적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 여성을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JBC 뉴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자세한 속보 소식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